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분위기가 좋지가 않네요. 장 시작하고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낙폭이 더 깊게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1.8% 가까이 낙폭이 나오면서 다시 코스피가 2,500선이 무너졌고요. 자, 어제 전격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안 좋은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경제나 체력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인가? 라는 그런 부담도 반영이 되고 있고 간밤에 미국 시장도 추수감사절 연휴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아서 특별한 악재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우리 시장이 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2월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 산타랠리 이야기를 드리려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참 난감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특별한 코멘트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구나라는 네. 걸 느끼는 가뜩이나 날씨도 추운데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팔고 있고 기간의 순매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시장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원 인사에 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꼼꼼히 점검하시면서 또 내년을 또 희망찬 내년을 기약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올해 시장은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자,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런 앞으로의 선구안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나 테마 함께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여전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이고 원전 관련해서도 체코의 이 원전 관련된 담당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원활히 진행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원전주들도 떨어지고 있고요.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이나 조선, 방산 이런 업종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드론도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다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쪽에서의 리스크가 좀 나왔습니다. 하이브의 이제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뉴진스가 어제 갑작스럽게 또 기자회견을 했죠. 여기에다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상장할 당시에 뭔가 계약을 하면서 본인이 차익을 챙겼다라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하면서 하이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면서 하이브를 주축으로 해서 엔터주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제약바이오 어제는 좀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오늘 또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반락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주, 지수가 떨어지니까 증권주들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그나마 오늘 테마 중에 히토류,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데 자, 이것도 너무 단기적인 테마이니까 시장에서 히토류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투자의 전략을 세우기도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개장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니까 하락하는 업종과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이게 참 기분 좋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하나씩 더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항공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항공주도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초반에만 반짝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을 해버리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된 이제 9부 능선, 8부 능선 다 넘었고요. 이제 거의 임박했습니다. 드디어 함께 날아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럽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을 내려줬습니다. EU 쪽에서 유럽의 경쟁 당국인 유러피언 커미션, EC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조건부로 승인했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선행 조건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승인을
결국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합병 승인을 해준 거고요. 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승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16개국의 승인을 다 받았고 미국 승인만 남았는데 미국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뭐 승인을 한다 안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런 과정은 없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유럽이 어떻게 승인하는가 보고 거기에 따라가는 패턴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럽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무난하게 승인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합병이 거의 완료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한 다음에 합병 절차를 마무리 짓고 매듭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자회사로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인 합병 절차, 한 몸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2년 뒤쯤에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하게 될 거고요. 이러면서 뭐 CI나 브랜딩을 뭐 다시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 입장, 우리 시청자분들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대1로 마일리지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약간 소비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조금 더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통합 대한항공의 절차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그러면서 항공주들이 조금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항공주도 오늘 별반 비상하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약세입니다. 하지만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들어왔다라는 점,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기관의 매수가 최근 연이어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항공사 대비해서 LCC, 저가 항공사의 주가 그 낙폭이 훨씬 좀 적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에어는 나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LCC 부분도 재편되는 흐름들이 눈에 띄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거느리고 있는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이 통합이 되면 메가 LCC의 탄생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주항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진에어의 그러니까 LCC 통합된 그 메가 LCC의 매출이 2조 5천억 원을 넘게 되고 국제, 여객선, 수송, 점유율 역시 제주항공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 다른 항공주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진에어는 현재가 11,710원 되겠습니다. 제주항공도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TN항공 같은 경우에는 2% 가깝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사이에 대한항공이 유럽 노선 4개를 티웨이항공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LCC 업체 중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유럽 노선을 가지게 된 티웨이 항공이고요. 앞으로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항공주의 흐름들 봐드렸고요. 다음 테마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대부분의 업종이나 테마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빨간불을 조금 켜고 있는 게 히토리오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히토리오 테마가 오늘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쨌든 시간의 거래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미국 정부, 지금 바이든 행정부, 아직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제재안을 또다시 발표할 것이다. 추가적인 규제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들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해외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든 정부는 힘이 다 빠져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중국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제재나 관세가 중국에게 부과될 것이다. 이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계속 분쟁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중국이 어쨌든 대응 카드를 꺼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텐데 뭐 환율로 뭔가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뭐 미국의 국채와 관련된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역시 희토류 수출, 희토류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자, 이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미국의 관세나 미국의 규제를 대응할 수 있을까? 희토류를 어떤 식으로 제재하는 것이 본인들의 효과가 있을지 계속 중국 내에서도 열을 올리면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전략을 짜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이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이번에는 또 HBM과 관련된 규제도 포함될 거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당연히 HBM과 관련된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희토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 쪽에서의 지금 열을 올리고 진심인 기업들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희토류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일하게 이제 급등하는 흐름들이 희토류 관련주에서 나타나는데 이 페라이트 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화전자 말씀드리는데요. 페라이트, 마그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석이 희토류 자석을 대체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를 생산합니다.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굵직한 현대차, 기아,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이제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 부품의 또 중요한 소재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해외 완성차 업체에서도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관련주로 분류가 되겠죠. 오늘 18% 가까운 급등세로 오전장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관련주로 8% 가까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티플레스 같은 경우에는 희귀, 금속 소재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2.4% 상승하네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희토류 관련해서 그 연고 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들로 12,2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모회사인데요. 그런 흐름으로 오늘 관련주로 부각됐었는데 장 초반보다는 약한 흐름, 현재 2% 하락 전환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다음 테러 만나보시죠. 자, 요즘 말이 많은 롯데도 살펴봐야 되겠죠. 롯데그룹주들이 오늘은 뭐 역시 시장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롯데그룹. 어쨌든 정면 대응하고 돌파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기업 설명회 진행될 거라고요. 그리고 인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혁신적인 인사라고 어쨌든 평가받고 있고 이 연령층, 임원의 CEO층의 연령층을 확 낮춘 것이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어제 기업 설명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 300여 명이 몰려서 궁금증과 질문, 세례들이 이어졌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케미칼, 건설, 호텔, 쇼핑이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일단 호텔 쪽은 현금성 자산이 1조 원 정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해외 쪽에 별로 매출이 나지 않는, 이익이 나지 않는 면세점들을 철수하겠다라는 그런 제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 월드타워에 있는 이 호텔 영업 면적도 축소하면서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미칼 쪽에서도 자산도 매각하고 이 기초화학 부분의 사업을
이 중국 쪽에 다 빼앗긴 기초화학 부분을 비중을 줄일 것이다. 사업 비중을 50%에서 30%대까지 줄일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도 발표했고 이 롯데타워를 보증으로 해서 이 회사채의 지금 불안감에 해소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롯데그룹주들이 이제는 위기설에서 좀 탈피할 수 있을지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임원 인사도 단행했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산은 상당한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이런 공습에 좀 시달렸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2년 이후 수천억 원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좀 호재성 재료가 일부 나와주면서 시장을 안심시킨 듯 했으나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동안 백화점 이런 부분에 너무 취해서 온라인 쇼핑을 가장 늦게 한 곳이잖아요. 빠른 그런 질적 변화를 앞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그 토지 관련해서 재평가를 하겠다. 7조 6천억 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가치가 급팽창하면서 조금 더 자산 가치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고 재무 건전성이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어제 상승폭을 되돌리는 흐름으로 2.5% 약세이고요.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대표가 유임이 됐습니다. 글로벌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포부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약세 2.8%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롯데그룹주 어제의 상승폭을 다 약세로 되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금요일인데 녹록치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비책이 더 필요한 금요일 시장인데요.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안 좋은데 증시 리뷰해보고 지금 주목할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벌써 이제 개장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아쉽다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장 초반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계속해서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약보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제처럼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네. 막상 지금 보면은 시장이 조금 더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저점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강력하게 시장이 더 하락이 장중에 확대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60선 정도의 좀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2,455선 정도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는 좀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멈출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저점으로 679선을 지금 찍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오전장에 678선이 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지금 그 자리까지 내려온 상황이어서 여기서 뭐 더 하락을 강력하게 오늘은 키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제 하락세를 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저점 매수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가면서 저점 매수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매일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 뭐 약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물 매도, 선물 매도, 한마디로 파생과 현물 전부 다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은 같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지만 파생 쪽에서는 상승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대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자체는 좀 하락세를 깊게 가지고 가고 있지만은 지금보다 낙폭을 더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 짧게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최근 시장은 약간 오르면은 차익 실현 좀 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짧게 보려면 사실 이슈를 봐야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원래는 오늘 좀 이렇게 장중에 제가 좀 이슈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장 전에 이슈를 선택을 해서 오늘 조금 지금 올라가는 이슈랑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사실 오늘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서. 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생기대 관련 종목으로 이제 중국 맞아요. 보이콧 파동이 있었죠. 이 길이가 좀 짧다 해서 보이콧도 했기 때문에 뭐 깨끗한 나라나 모나리자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슈는 히토류를 볼 건데요. 이건 이제 이미 이제 시간 외로 상승력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제 히토류가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에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 한마디로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중국이 이제 어떤 해외 기업들의 이제 어떤 그런 공급을 하고 있는 제품을 끊을 것이다. 즉 공급망 붕괴를 만들 것이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라인으로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피해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드론 기업인 이 스카이디오에 중국 당국이 이제 핵심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생산에 좀 차질이 생겼다라는 이슈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다음 주 2일 날에 또 이 새롭게 대중 반도체 관련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죠. 근데 이번에 이 창신 메모리 쪽이 조금 빠졌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관련 이슈도 같이 좀 다룰 건데요. 일단 그래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시초에 나왔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근데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일단 예시로 들 건데, 유니온 같은 경우 지금 5,330원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은 한 4,850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 대비 한 500원 정도가 더 밀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슈로 한번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다가 또 한번 쭉 밀리고 재차 상승이 이제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 4,800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또 모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히토류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또 한번 상승력을 만들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이 이슈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히토류 관련 이슈를 좀 짚고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계속되는 이슈입니다. 아마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내년에 트럼프 2기 집행이 되게 되면은
아마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박정실 파트너님께서는 지금보다 유니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가격적인 부담이 없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히토리오 짚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대중 반도체 규제를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죠. 근데 여기에 이 창신 메모리라는 그런 기업이 규제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HBM 메모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다소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이 중국 기업들의 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미래 반도체 같은 이런 이제 창신 메모리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장비를 수주하고 있는 미래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상승력을 현재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29%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살짝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개장에서도 이 종목을 한 10몇 %대 찍어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좀 이슈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만약에 내일까지 양봉 흐름이 더 나오게 된다면 뭐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밀렸을 경우 오늘 이 강력한 양봉 흐름의 시가까지 밀렸다가 또 재차 상승력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자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일 시장 흐름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미래 산업의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을 한 번 더 만든다. 그러면 3거래일 정도 음봉 떨어졌을 때 한번 잡아보시고요. 이대로 만약에 시가가 좀 떨어져서 시작해서 밀린다라고 하면 이 미래 산업의 시가 정도 부분 대략 한 1,02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아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중국 측에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미래 산업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도 맞아요. 이 중국 지금 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고요. 밀리지도 않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넥스틴이라는 종목도 중국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좀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중국의 반도체 제재를 할 때 중국의 기업을 몇몇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피해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반대 급부에 있는 또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쪽에 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박정실 파트너님께서는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 급등 이후에 내려올 때 급하게 잡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전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또 보시는 이슈 있으실까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요즘 재미를 보고 있는 AI 반도체죠. 네. 네, 같이 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맞아요. 링크 제니시스 언급했는데 이틀 만에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도 언급했는데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요 이제 관련 섹터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자화자찬하실 만하네요. 네. 그래서 이 AI 쪽이 앞으로도 조금 계속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는 이 AI 소프트 쪽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개장 방송에 보신 바와 같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AI 관련 반도체 쪽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를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선두주자로 꼽히는 오픈 AI를 추격하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규모 투자 유치, 즉 펀딩을 통해서 이 끌어모은 현금을 실탄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크게 확충을 하고 챗 GPT와 같은 일반인 대상 AI 챗봇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뇌신경 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로 이미 이제 이 NPU 관련, 인공지능 칩 관련 섹터를
부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를 지금 더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관련 섹터의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링크 제니시스가 지금 상승력이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지금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세가 죽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냐면 대략 한 5,450원 정도. 자, 이 정도 자리까지 받으면 단기적인 반등력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 좀 잘 지켜보시다가 눌리면 한번 또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바닥권에서 언급드린 자람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도 강력한 양봉 흐름 하나 탁 만들고 지금 그대로 살짝 눌리고 있죠. 근데 이런 패턴은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시가 정도까지 밀렸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안 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31,900원 정도부터 약하게 조금씩 매수하시다가 대략 한 29,8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려오면 이때 좀 강하게 매수하시면서 28,200원 정도 자리까지 평단을 좀 끌어내리다 보면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또 새롭게 밀고 있는 에이직 랜드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자,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TSMC의 지금 협업으로 해서 유일한 이제 공식 협력사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TSMC에서 이제 AI 반도체를 이제 생산을 하려는 어떤 기업들이 이 회사에 다 설계를 맡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AI 반도체는 지금 TSMC가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설계하면 이 에이징 랜드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팹리스 회사들 중에 재무 구조가 또 양호해요. 그렇게 대규모 적자도 나지 않고 그 조만간 또 흑자도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조금 부진하고 있지만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며칠만 버텨주면 또 급등력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혹여 좀 내려간다면 26,0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32,000원 자리를 찍을 건데 지금 현재 이런 관련 섹터가 상승력이 나올 때마다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34,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쪽은 여전히 볼만하다라고 저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을 좀 리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지 파트너님께서 이제 출연을 하셔서 많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SKC 보고 갈까요? 이거 안타깝게도 좀 눌렸습니다. 네. 눌려서 지금 다시 또 저점을 또 확인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제 손절 라인은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발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신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이 99,500원 정도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이 99,500원을 기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99,500원 자리를 지금 현재 종가상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 이 자리를 다음 주 월요일 시세에서 바로 올라타면 그냥 끌고 가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99,500원 자리를 올라타지 못한다면 이대로 저점을 더 형성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셔야 됩니다. 그 점만 인식하시고 만약에 잘 올라탄다면 단기적인 반등력이 저번에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했던 이 122,000원, 3,0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흐름에 따라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C 리뷰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리뷰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앱솔릭스입니다. 이 기업도 어떻게 좀 리뷰를 해주시죠? 아니요, 앱솔릭스는 SKC 자회사로서 이슈로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장회사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어떠한 종목을 또 오늘 시장에서 포인트로 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에이직 랜드입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기업인데요. 네, AI 쪽? 계속 밀고 있어요. 이거는 상승이 나올 때까지 밀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조만간 상승이 나올 거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은 사실 매수 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 27,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돼요. 27,300원 이하로. 그리고 솔직히 지금 가격 권역에서는 손절이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이 주식이 만약에 내려갈 거였으면 오늘같이 좀 시장이 눌렸을 때 저점을 크게 더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점을 추가적으로 갱신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매도 세력이 현재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다시 이 AI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시점이 된다면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음 주에 그거 있지 않아요? 네. 미국과 중국 그 이제 반도체 제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발표가 있을 텐데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AI 반도체 쪽은 미국과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쪽 자체의 투자 심리가 좀 꺾일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측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제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악재로 작용될 수는 있으나 이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 반도체를 설계하는 섹터 즉 한마디로 이런 기업들도 뭐 하는 거예요?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이지랜드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주가 탄력이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또 반대로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 박선식 파트너님께서는 그래도 상승력이 강하게 나올 것으로 네. 본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도코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2400 붕괴 위험, 마스크 히토류 야놀자 섹터 급등세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네요. 자, 독일부터 봅시다. 오, 독일 좋아요. 독일 21선 돌파 후에 지금 다시 자리를 잡고 있죠. 독일은 2만 돌파 가겠는데요. 그렇죠? 좋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남유럽의 돼지들도 좋거든요. 지금 남유럽을 안 보여드리는데 옛날에 그 남유럽의 돼지들이라고 있었잖아요. 남유럽 쪽에 스페인이랑 그리스랑 이런데 그리스 요트 타던 사람들 요트 다 팔고 그 쓰레기통 뒤져서 양배추 씹어먹는 장면 그 충격적인 장면 그 다큐멘터리로 나왔죠. 한때 그렇죠? 그 남유럽의 돼지들이라고 부르는 남유럽이 좀 그래요. 그리스랑 스페인이 느긋느긋하고 뭐 저기 그 자기네 그 노래 있죠. 막 무슨 그런 거 들으면서 탱자탱자 노는 스타일이에요. 거기가 원래.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방 크게 맞았죠. 경제 망가지면서. 거기도 주가 다 밑바닥에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남유럽의 돼지들보다 못한 나라 증시입니다. 자, 지금 브라질 결국 다시 붕괴됐네요. 자, 신흥국이 안 좋네요, 지금. 자, 이 지금 며칠이죠? 지금 한 10일 정도 되나요, 여기? 10일 정도 계속 이 지지를 했던 그곳을 완전 장대음병으로 붕괴를 시켜버렸습니다, 어제. 자,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되겠죠. 자, 브라질이 좋지 않아요, 신흥국이.
인도로 가겠습니다. 인도도 지금 장대 음봉 맞았어요. 지금 브라질, 인도가 다 장대 음봉 맞았거든요. 브라질은 지금 밑에 저점 깼고요. 지금 여기는 갭 상승이 메꿔져 버렸어요. 이게 갭 상승이 메꿔지지 않고 위로 가야지 그 다음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갭 상승이 4일 만에 메꿔져 버렸습니다. 갭의 의미가 이렇게 되면 금방 퇴색되거든요. 지금 이런 데도 보이죠. 하락갭이 떨어진 다음에 한 3, 4일 내에 메꿔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반등을 못하고 횡보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 급락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그쵸? 그럼 이제 이 개파락의 의미는 상당히 커지는 거죠. 여기 만약에 나중에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나중에 아주 센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처랑 똑같은 거예요. 상처를 오랫동안 치유 안 하면은 골마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빨리 약 바르면은 금방 메꿔지죠. 그거예요. 금방 메꿔져 버리면 상처가 안 남아버려요. 금방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깊은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로 갭 상승이 나왔는데 금방 메꿔져 버렸기 때문에 갭 상승, 상승의 힘이 별로 에너지가 약해져 버린 거죠. 여기 지금 120선을 못 뚫은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브라질, 인도 신흥국이 좋지가 않아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죠. 브라질, 인도, 중국, 뭐 중국이 G2G2 하지만 신흥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도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다 깔려 있죠. 5일, 10일, 20일선이 머리 위에 깔린 가운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 성공 못하면 여기 갭 상승 이 테스트를 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갭 상승한 부분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위에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붕괴되면 중국도 결국 도루묵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지금 경기 부양해보겠다고 우리나라 무슨 비자 막 30일로 늘리고 오라고 막 꼬시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서 돈 쓰라고 사드 보복으로 막을 땐 언제고 자기네 나라 급하니까 이제 갑자기 문호 개방하는 척하면서 우리나라 통보도 안 하고 놀러 오라고 해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은 그냥 중국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비자 발급도 귀찮아 죽겠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는데 뭐 여론 댓글은 안 좋아요. 아시다시피 누가 중국 가냐 써 있는데 뭐 음식 먹고 다 배탈 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이 주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그렇죠? 경기 부양책 더 강한 거 내놔야 돼요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심천은 우리나라한테 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해의 시가총액 1위는 귀주 못 해주기 때문에 고량주잖아요. 우리나라 뭐 하이트 맥주가 뭐 그 정도 수준도 아니니까. 지금 심천 같은 경우는 CATL이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알테오젠 1위가 됐지만 그 전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 2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LG화학, 뭐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가 이 배전반으로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로 앞으로 이끌어갈 산업으로 반도체랑 투톱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ATL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근데 CATL이 시가총액 1위로 있는 이 심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2200에서 지금 2000 깨졌습니다. 1983.79. 2000 마디지수대가 일단 깨졌다. 뒤로 가겠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한 2달도 못 가네요, 지금. 자, 니케이 225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불안한 게, 자, 슬며시 지금 내려왔죠, 보시면. 슬며시 이동평균선 내려와서 지금 머리 위에 다 있어요, 일봉이. 그렇죠? 봉 위에 봐봐요. 다 있잖아요. 5, 10, 20, 60, 120이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충격받으면 충격이 더 심하죠. 지금 머리 위에 지금 샌드위치 패널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습설 내려가지고 사고 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습기 먹은 설들이 내려가지고 건설보다 훨씬 무거워서 막 철제 지붕 다 무너지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지붕이 머리 위에 있으면은 여기서 습설이 쌓일 경우에는 와장창창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봉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61선 위에 이렇게 위에 있었던 때랑은 지금 반대죠, 지금. 그렇죠? 지금 니케이도 지금 일봉상으로 안 좋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죠.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얘네들은 그래도 밑바닥에서 한참 오른 다음에 이 조정을 받으니까 사실 뭐 솔직히 많이 손해는 안 봤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대만도 마찬가지잖아요. 봉 밑에 이동평균선이 없어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다 위에 있어요. 50, 20, 60, 120 이게. 이것도 똑같아요. 철제 지붕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습설에 해당되는 수급의 악화가 여기서 매도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습설이 철제 지붕을 무너뜨리듯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일본, 대만도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자리에서 무너지느냐가 틀린 거죠. 지금 코스피는 이미 철제 지붕이 머리 위에 있는 상태에서 밑바닥으로 몇 번 더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저기서 일본, 대만이 무너져 버리면 이건 더 크게 무너져 버리죠. 코스피는 훨씬 더 약하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이동평균선이 밀집한 거에서 다 퍼져 버렸어요. 그렇죠? 수렴해서 확산이 다 돼 버렸어요, 이미. 여기서 지금 힘이 약하죠. 항상 뭐라고 했어요? 뭉쳐야 힘이 세고. 몸을 웅크리면 에너지가 응축되잖아요. 몸을 피고 있으면 약점이 많아져요. 똑같아요. 이동평균선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확산이 돼 버리면은 충격이 약해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일본, 대만이 수렴해서 확산으로 퍼져가지고 하락이 나온다. 그럼 얘는 하락 더 심하죠. 그럼 이게 2024년도 11월 달 2390 테스트 가야 돼요. 뒤로 가겠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이게 치솟겠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외국인 매도가 센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기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뭐예요? 밑에 다 깔려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이건 지금 철제지붕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 아래에 있다가 밑에서 영수철을 딱 쏘아 올리면 탁 튀겨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거 반대로. 지금 튀어 올라가려는 모습이 지금 여기도 응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산이 되는데 위로 확산 확률이 높은 거죠. 아까 코스피 차트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확산의 확률이 높은 거고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확산 과정이지만 자 WTI만 안정되어 있어요. 이거 뒤로 가겠습니다. 저거는 뭐 안정이 될 수밖에 없죠. 계속 석유를 판다는데요. 자 지금 벌써 3천억에 가까운 지금 매도 금액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지금 3천억 가까이. 지금 이게 12시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한 7, 8천억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자 벌써 3천억 수준이죠. 어저께 4,900억이었고 지금 제일 많은 게 11월 13일 6,280억인데 벌써 절반이에요. 지금 시장 반도 안 지났는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저게 트리거예요. 지금 환율이 튀어 올라가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다 안 좋고 고려아연만 오르는데 자 고려아연이 막 정말 이게 그 이슈가 없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없이 정말 수요 견인에 의해서 아까 브라질이나 뭐 인도가 오르는 같이 오르는 그 원인하고 겹친다. 이러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부양되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데서 철광석이나 자원 많은 국가에서 이제 뭐 원재료 수출이 많아지고 활발해진다. 그래서 고려아연 영풍이 오르는 거라면 지금 이게 긍정적인데 지금 그래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별 의미가 없고 셀트리온은 어느덧 방어주가 돼버렸어요. 이게. 방어주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오르는 게 예전처럼 셀트리온이 올라서 이 지수를 하드캐리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하드캐리하는 종목조차도 지금 볼 수가 없죠. SK 하이닉스도 약발이 다 떨어졌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가 어려워요. 자,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는 맨날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 반복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르는 게 루닛 하나 오르는데 자, 루닛으로 안 되죠? HPSP도 지금 오르고 있지만 이미 시세가 다 망가진 상태고요. 자, 알테오젠도 힘 빠졌죠.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 지금 양대 산맥 기술 플랫폼 수출주 다 힘 빠졌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뭐 안 보여요. 지금 히어로가 보이지 않아요. 자, 일본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일본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도요타 자동차가 마이너스 1.73. 도요타가 요즘에 약하면서 얘가 시가총액 1위고요. 132는 ETF니까 빼야 돼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계속해서 힘이 좀 떨어지면서 니케이가 좀 빠지고 있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서 많이 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오카모토 글래스라고 지금 유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산업용 특수 유리 및 다층 필름 증착 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지금 뭐 디지털 시네마 프로젝트용 반사판도 만드네요. 플라이 아이렌즈부터 자동차용 적외선 투과 필터, 그리고 조명 부분에서 자동차 및 일반 조명 유리용 렌즈 헤드. 그러니까 일반 소비 렌즈부터 그쵸, 치과용 의료기기용도 있네요. 그러니까 건설 쪽도 관련되어 있고 자동차 쪽도 관련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 렌즈 쪽도 관련되어 있네요. 일단 유리의 각종 유리 부분은 다 만드는 회사네요. 오늘 22.16 급등하고 있고 이번 달에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옵니다. 이번 달에 벌써 70% 가까이 올랐네요. 오카모토 글래스. 네, 일본의 특징주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 글라스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뭐 좀 한물 갔죠. 옛날에 삼강유리라고 있었죠. 락앤락이랑 둘이 싸우던 거 기억나시죠? 그 계속 맘카페에서 플라스틱이 최고야. 유리가 최고야 해서 삼강 글라스 대 락앤락이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 버리니까 둘 다 그냥 그쵸?
그때 뜨겁게 싸울 때가 좋았죠. 그때는 막 밑반찬 그 싸려고 많이 샀거든요. 주부님들이.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 옳냐, 유리가 옳냐, 뭐 환경 호르몬이 어쩌고 저쩌고 둘이 어쨌든 싸우고 치고받더라도 둘이 잘 파이가 커지니까 좋았는데 지금 그 시장이 파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자, 오늘 제일 많이 오르는 거 마스크 섹터가 지금 섹터 1입니다. 등락률 2.40. 그다음에 히토류, 희귀금속이죠. 2.37. 그다음에 제지가 2.27. 출산 장려 정책 1.91. 일본 제품 불매운동, 우주항공산업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웃긴 게 지금 여기를 다 클릭하지 못하는데 이게 캡처 화면이라 이 지금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뭐 웰크론 이런 거 있죠. 마스크로 엮인 거. 이게 여기에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지금 제지, 출산 장려 정책,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우주항공 여기에 이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뭐 레몬 이런 거 마스크나 휴지 만드는 업체, 생리대 만드는 업체들 있죠. 이 여기에 다 끼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주항공산업이랑 일본 제품 불매운동, 출산장려 정책 막 이런 섹터가 지금 골고루 간다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종목이 저기 섹터에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웰크론, 레몬 이런 애들이 지금 저거를 다 끌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거 이제 인터넷 대표주 야놀자 여기부터 변동이 있는 거고 이 위에는 지금 다 똑같아요. 히토류 빼고. 그러니까 마스크, 제지, 출산장려 정책, 일본 제품 불매운동, 우주항공산업. 이거 5개는요, 다 내용이 그냥 똑같아요, 종목이 똑같다. 그러니까 그거 5개 묶어서 요런 종목이랑 하나 한 곳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 히토류랑 이렇게 인터넷 야놀자 요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나머지는 그냥 다 종목이 겹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웰크론, 레몬, 아가방 컴퍼니, 조화제약, KM, 크리엔 사이언스, KM 제약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 제일 부각된 것들이에요? 코로나 때 느닷없이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마스크 막 재고로 쌓여있던 거 막 아니 원가 100원도 안 하는 거 그 저기 중고나라랑 당근에다가 막 5,000원, 10,000원에 올려도 팔렸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대박 났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마스크 공장 한 사람들은 다 망했고. 자, 깨끗한 나라가 상한가 같고요. 모나리자가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수준. 둘 다 코스피 종목이고 K 붙은 게 코스닥이죠. 밑에 이제 코스닥, 웰크론, 레몬, 아가방 컴퍼니, 조화제약, KM, 크리엔 사이언스, KM제약까지 여기까지 저긴데 자, 이런 건 솔직히 709원, 776원, 945원은 좀 심하지 않나요? 그렇죠? 1,000원도 안 되는 종목은 좀 심한 것 같아요. 254원, 802원. 자, 이걸 뭐 하는 건 자유인데 정말 위험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 간 배경이 있겠죠. 이게 왜 갔느냐? 지금 그러니까 중국발 이슈가 오늘 전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생리대 이슈가 터졌거든요. 옛날에 그 분유 시멘트 사건 아시나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매일유업이랑 남양유업이 엄청 올랐거든요. 중국의 그 분유에서 시멘트가 섞여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아까 댓글에도 제가 본 댓글에도 그 얘기 다 나와요. 중국 비자 뭐 풀어가지고 여행 간다는 소식에 내 주위에는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무슨 이 기사는 지금 홍보해 주나요?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거기 가서 다 막 먹고 다 배탈 나고 막 음식 장난질 치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우리가 무슨 중국을 시기해서 이랬나요? 그렇죠? 다 자기네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가 섞여 나오고 그리고 뭐 구기자의 구기자 있죠. 구기자 차를 좋아해서 빨간색이 시뻘건 걸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빨간색 라카치를 하고 있더라고 지금. 그런 걸 먹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리대도 마찬가지예요. 생리대가 지금 불거졌거든요. 생리대에 지금 그 품질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도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도 아무리 중국인들이 좀 비정상적이라도 자기 아들, 딸, 자식을 낳는데 설마 그 자식, 딸 그 생리대를 저기 하겠어요? 애기 기저귀나 이런 것들을 막 무슨 발암물질 나온다고 하면 자기 자식을 입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지금 해외에 막 프랑스니 한국거니 이런 걸 찾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리대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늘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이런 것들이 오른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히토류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히토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선공을 날렸잖아요. 이거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바이든 이전부터 2016년 때부터 성공을 강하게 날렸잖아요. 1월달 취임도 안 했는데 계속 관세 일단 10%는 무조건 부과하고 그렇죠? 10%는 그냥 모든 국가에게 일괄적 부과해요. 그다음에 중국에게는 특별하게 니네 하는 거에 봐서 뭐 20%에서 200%까지도 매길 수 있다고 저 선전폭으로 해버렸잖아요. 그럼 중국은 뭐를 자꾸 휘두르겠어요? 완전 초단계, 기초 단계.
공급망의 원재료를 갖고 흔들겠죠. 진해 히토류. 미국도 자원이 많은데 히토류가 환경오염이 심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면 다 나중에 병 걸려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중국이 그거 휘두르고 있는 거죠.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도체 부분이죠. 아마 바이든이 지금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바이든이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 메모리 칩 중국 판매 추가 제재 방침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지금 보도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뭐를 자꾸 휘두르느냐? 반도체에 들어가는 너네 히토류 내가 휘두르겠다. 이렇게 대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히토류가 오르고 있고 삼화전자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19.63% 오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보죠. 오늘 야놀자 수혜주가 또 오르고 있는데 자, 야놀자 솔직히 자 모텔로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야놀자 여기어때 솔직히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셨잖아요. 도장 많이 찍으셨죠. 야놀자 여기어때 도장 많이 찍다가 지금 얘네 두 개가 테크 기업이 됐어. 테크 기업이. 뭐 이걸 보고 뭐 옛날에 모텔 하던 기업이 뭐 저렇게 하고 있냐는데 아니 모텔을 하면 모텔하고 어쩔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야놀자는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티메프 사태 때문에 조금 야놀자의 어떤 가치가 조금 훼손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나스닥으로 진출한다는 거죠. 물론 뭐 쿠팡이라든가 네이버 지금 뭐 저기 웹툰이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큰 시장에 간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번에 스페이스X 지분도 발견됐잖아요. 얘가 보는 눈이 있어. 아이비 투자가. 스페이스X에 투자했고요. 야놀자에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야놀자 관련주가 오르고 아주 아이비 투자가 대장이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볼게요. 깨끗한 나라 오늘 생리대 기저귀 관련해서 이슈 불거져가지고 이 회사는 이제 페이퍼 솔루션 사업부랑 홈앤라이프 사업부 두 개로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등 제조하고 그리고 홈앤라이프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두루마리 화장류, 미용 티슈, 기저귀, 생리대, 물티슈, 마스크, 손소독제, 애견용품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발 뭐 기저귀, 생리대 이슈가 지금 불거이러지니까 깨끗한 나라가 지금 일단 상한가를 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금 요게 매출에 기준한 건 아니에요. 그 보면은 6월달 2분기에 매출액이 0.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좀 당기순손실이 66% 감소했고 조금 그래도 개선은 됐네요. 근데 재무제표가 시뻘개요. 재무제표가 시뻘겋다는 거. 그래서 일단 상한가를 갔지만 차트상 그쵸 아직 첩첩삼중이죠. 위에 깔려 있는 거 보세요.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 이슈가 얼마나 더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저걸 뚫고 올라가느냐 그 흐름이 지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히토류 관련주죠. 삼화전자입니다. 삼화전자는 지금 보시면 페러라이트죠. 페러라이트 코어 전기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친환경 전기자동차용 전장 부품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가전 그리고 전파 암실용 전파 흡수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2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19.2% 감소했고요. 영업손실은 50.2% 증가했고 당기순손실은 20% 증가. 아주 좋지가 않네요. 지금 초급속 충전장치 글로벌 1위 업체의 고효율 저손실 재질 적용 제품 독점 공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좋지 않은데 일단 오늘 히토류 이슈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얘도 지금 기술적인 상황이 녹록지가 않네요. 다 막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야놀자 관련주 아주 아이비 투자죠. 얘는 이제 엔젤 투자 회사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운영하고요. 벤처 투자 조합, 신기술 산업 투자 조합 이런 거 운영합니다.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9.2%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37.7% 감소했고요. 54개의 벤처 캐피탈 투자 조합 및 10개의 사모 투자 조합 기구 여기에 재원을 누적 결성하여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침체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시장이 침체 상태에 벌어지면은 이런 엔젤 투자사들이 투자를 다 축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비 투자도 축소가 지금 된 상태인데 스페이스X 지분이랑 야놀자 나스닥 상장권 이것 때문에 일단 이슈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보시면 딱 알 거예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재무제표가 시뻘건 것들인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소형주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 쉽게 달려들어가지고 저걸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단타의 신, 그냥 천하제일 단타 대회예요 지금.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 나가서 무천도사처럼 살아남을 자신감 있으신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줄 매듭평입니다. 자, 야놀자나 여기어때의 성장
벌써 지금 유니콘 기업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 우리 그 모텔 사장님들, 모텔 종업원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텔 종업원 분이 지금 이 야놀자의 그 CEO가 되셔가지고 나스닥을 가십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더 이상 모텔 무시하지 말자. 크리스마스에 미리 예약 안 하면 진짜 그건 사람 아니야.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외국인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4천억 원 가까이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내년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했고 오늘은 또 10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 경제 지표들을 발표했는데 트리플 감소, 전부 다 생산 투자, 뭐 설비까지 다 감소한 이런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겹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중국 시장 출발을 했는데 중국 시장은 어제 또 급락이 나왔거든요. 홍콩 항생 지수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었다가 오늘 중국이나 중국 상해나 홍콩 항생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중국 홍콩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 시장만 유독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코스닥이 지금 또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보고 시장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뭐 너무 어려운데 시장도 어려운데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위기설도 나오고 있고 주가도 안 좋고 뭐 혁신, 인사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롯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뭐 인사 발표도 났고 네네. 뭔가 기업 투자 설명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들을 그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롯데 위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과거에 그 롯데 그룹의 돈줄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캐시 카우 역할을 네네. 하던 주력 산업군들이 다 지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령 뭐 유통, 그다음에 석유, 화학. 화학, 그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꾸 시장에서 그 유동성 위기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게 네. 부채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룹 전체적으로 뭐 한 39조 원을 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롯데 그룹사의 올해 당기 순이익 예상. 네. 전체를 다 합쳐도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계열사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매년 쏟아붓는다 이게 39년이 걸리는 건데 아이고. 문제는 뭐냐면은 롯데 그 지주, 그 다음에 호텔 롯데, 롯데 케미칼 이쪽에 그 부채들이 아주 집중돼 있어요. 여기 한 30조 정도가 집중돼 있는데 부채 규모가 크다고 뭐 다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쵸? 이제 단기성 그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은 13조 5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현금성 자산이 7조 가량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메울 수가 없네요. 예, 이거 당연히 지금 그 뭐 채권, 뭐 신규 채권을 갖다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어렵고 기존 채권을 갖다가 롤오버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거고 롯데그룹 자체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뭐 일단 투자가들 상대로 해가지고 IR도 하고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네. 예. 자, 이러면서 어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좀 안심을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롯데그룹주들도 다 빠지고 롯데케미칼은 또 특히 더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 어쨌든 이런 세신 카드를 보여주면서 인사와 관련된 인사 발표도 있었어요. 뭐 임원들을 일단은 많이 교체했고 최고 경영자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을 좀 일선에서 물러나게 네. 퇴임을 하게 했고. 네. 삼성 저희가 뭐 삼성 최근에 사장단 인사를 봤을 때는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롯데 쪽은 어쨌든 연령도 좀 낮추고 새로운 인사들을 좀 많이 등용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세대는 좀 물갈이가 많이 네. 됐다. 70년대생들이 1970년대생들이 뭐 대체적으로 전면에 나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CEO를 21명 교체했는데 이 중에 12명이 1970년대생들. 그러니까요. 예. 연령을 많이 낮췄어요. 상당히 젊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의 어떤 성장 동력을 새롭게 찾는 데거나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시각도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신동빈 회장 장남인 그 신우열 롯데지주 그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3세 경영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세대를 내세워야 되는 거니까. 나이대를 맞춘 건가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예. 신유열 부사장이 86년생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30대니까 예. 그 어느 정도 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로 포진을 한 건가요? 예, 당연히 뭐 위에 수장이 특히 이제 그 지주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로 네, 많이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많이들 내려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친정 체제를 강화한다는 얘기고. 뭐 이런 시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대거 교체를 하고 인사도 발표를 하면서 뭔가 앞으로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롯데케미칼 쪽이잖아요. 화학 업종 자체도 좋지 않은데 롯데케미칼 쪽에서 지금 회사채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를 썩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문책성 인사로 롯데케미칼 쪽에서도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네네, 일단은 그렇죠. 이윤기 사장, 그동안 이끌었던 이윤기 사장이 그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롯데케미칼 쪽에서도 실적이 안 좋아진 거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다음 첨단 소재 대표이사 이명준 부사장이 사장으로 왔는데,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새로운 수장이 와서 롯데케미칼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실적을 개선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범용화학, 그러니까 전통 석유화학은 사실은 우리나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왜 그러면 중국의 이 추격이 너무 무섭죠. 그쵸. 근데 네. 중국보다 더 강한 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고래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바로 중동이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쿠웨이트, 그다음에 카타르 그 석유화학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27년까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석유에서 기존의 그 범용 제품은 석유에서 나프타를 만들고 우리가 뭐 나프타를 수입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기초 유지라고 그러죠. 네네. 그거 에틸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모든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하는 에틸렌을 만들어서 그쵸. 석유화학을 갖다가 영위를 했던 건데 지금 중동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나프타 그 생산 그 나프타라고 없이 바로 석유에서 에틸렌을 그쵸. 바로 생산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 거의 한 3분의 1 가격으로 이거 공급이 가능해요. 중국도 안 됩니다. 중동도 예, 이제 예, 이걸 예. 하기 시작하겠군요. 네, 아이고. 중동이 이제 올해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걔네들은 뭐 관세 물 필요도 없죠. 그쵸. 그다음에 운송료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원가 경쟁력에서 훨씬 그 위에 설 수밖에는 당연히 없어요. 또 오일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사실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이 뭐 중단기적으로 사실은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평인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살아나갈 거는 결국은 새로운 첨단 제품, 그게 뭐 스페셜티 제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가령 뭐 전기차의 소재라든지 우주항공 분야의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특화되시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인사 자체도 첨단 소재 대표이사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가는 계기. 그래서 그렇죠. 뭐 이제 그 일종의 그 롯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기존의 그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사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눈에 띄게 가시화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과 자체가 지금 뭔가 사실 소식이 없습니다. 예, 방향성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네. 자꾸 이런 위기설이 불거지는 거겠죠. 네. 예. 자 이러면서 어쨌든 뭐 롯데케미칼 어제 사업 설명회에서도 케미칼 쪽에서의 기초화학 말씀해주신 부분의 비중을 점점 줄일 거다라는 계획을 발표는 했어요. 근데 이제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의 스페셜티한
그래서 이 소재 쪽에 개발이 필요하고 이거에 과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결국에는 실적 반등이 그게 가능해질 텐데 그거는 계속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롯데그룹 케미칼 쪽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롯데그룹에 대해서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근데 또 롯데 입장에서 우리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인사도 다 바꾸고 뭐 허리띠 졸라매겠다, 투자금도 줄이겠다, 마지막으로는 이 롯데 타워까지 걸고 담보로 걸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시장에서는 이게 뭐 위기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시장에서 위기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아니땡 굴뚝에 뭐 연기는 알겠습니까? 그쵸. 사실은 롯데건설의 유동성 위기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던 거고요. 그쵸. 사실은 롯데그룹 전체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연대 보증의 그 어떤 비중이 크겠죠. 롯데건설의 어떤 유동성 악화가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그 수많은 계열사 중에 과거 같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거 없다는 얘기예요. 유통 자체도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내수도 안 좋고. 그다음에 케미칼 쪽도 힘들죠. 네네. 그렇다면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여의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롯데가 이런 위기를 갖다가 그 시장의 어떤 위기 진단 네. 이런 걸 갖다가 무마하려면은 사실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지 네. 아니면 새로운 혁신 그룹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줘야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롯데그룹의 어떤 펀더멘탈을 시장에 확인시켜줘야지만 이런 어떤 유동성 위기설이 끊임없이 뭐 불거져 나오는 걸 네네. 갖다가 막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뭐 최근에 대기업들도 계속해서 뭐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에서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경제가 쉽지 않다라는 거 계속 확인할 수 있고 롯데고 아쉬운 게 뭐 롯데지주가 얼마 전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하겠다라고 하면서 계획을 발표했는데 신성장 동력으로 그 전에 했던 거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뭐 2차 전지 소재와 CDM, 뭐 충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메타버스 이런 걸 하겠다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이건 이미 다 1인자들이 다 있는 상황인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건 뭐 이미 다 시대도 지나버렸고 그런 게 좀 아쉬운 새로운 뭐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롯데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뭐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2차 네네. 전지들도 많이 빠지지만 네.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다가 그래도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들이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네. 첫 번째 어떤 거 볼까요? 일단 노스볼트 파산. 네, 그게 그쵸, 뭐 네. 2차전지 섹터 전체로 보게 되면은 캐진 금력을 명확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신호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에는 이게 상당한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이 뭐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노스볼트라고 하게 되면은 유럽이 사실은 배터리 독립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죠. 이게 강하게 추진했던 어떤 그 프로젝트다. 그쵸. 유럽 전체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자동차 강국인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배터리는 아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는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뭐 BMW도 여기에 지분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여기에 전부 다 지분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꿈은 굉장히 응대했어요. 240기가와트 아워를 생산하겠다.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야 연간 한 300만 대 규모거든요. 연간 300만 네, 대요. 그러니까 유럽이 전체적인 어떤 물량을 뿐만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저기 보시면은 지금 노스볼트 녹색이 일단 가동을 했던 거고요. 아, 예. 이 두 개밖에 빨간색, 없네요. 예, 빨간색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대부분 다 유럽 쪽에 있는데 네. 저기 북미 캐나다에도 이거 그 폭스바겐 그러네요. 향으로 그쪽으로 이게 향하게 하려고 원래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유럽의 총화 노스볼트가 드디어 그 도저히 어떤 버티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네. 이제 사실은 파산 신청을 한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해요. 네네. 배터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돈만 있어서 장비만 착착착 들여놓으면은 자동으로 로봇이 착착착 해가지고 생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허들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늘 강조하셨잖아요. 예, 이게 예. 민감하고 그렇죠.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민감합니다. 굉장히 예.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특히 그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촘촘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특허를 갖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허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 특허를 피해서 또 생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어떤 노스볼트의 파산이 일부 신문에서는 사실은 뭐 중국산 장비 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경영진의 무능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캐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수율을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좀처럼 생산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노스볼트의 파산이 의미하는 건 그 뒤에도 유럽에도 줄줄이 있습니다. 가령 네. ACC 여기 프랑스산인데 벤츠 스텔란티스가 여기 투자했죠.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자회사 파워코 있죠. 파워코. 예, 그다음에 프랑스에 또 하나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베르코. 이 회사들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아, 그러게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티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노스볼트 파산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우리에서 어떤 업체가 더 수혜받을까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제일 큰 SDI. 혜택을 받을 거고요. 중국 업체는 CATL이 받겠죠. CATL. 여기서 왜 또 CATL이 나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유럽의 그 완성체 업체들은 중국의 노출도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생산을 해서 이렇게 파는 거는 사실은 CATL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요. 대신 이제 유럽 내에서 파는 것들, 고성능 차라든지 네. 아니면 북미 지역에 나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를 쓸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쵸. 이미 뭐 BMW는 삼성 SDI로 돌렸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라든지 아니면 아우디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각형 배터리를 써요. 폼팩터로. 예, 예. 그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지금 각형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하는 거는 삼성 SDI가 유일하니까 물론 이제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일럿 라인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고 몇 년 있으면 이제 실제로 양산을 하겠죠. 네. 가까운 시간 내에 양산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노스볼트의 어떤 파산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한국 배터리 업체를 꼽으라면 삼성 SDI를 꼽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네네. 자, 삼성 SDI가 어쨌든 각형 배터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수혜를 받을 거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뭐 유럽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나 북미 쪽으로 수출하는 건 어쨌든 중국 배터리는 못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삼성 SDI가 거기서 파일을 좀 많이 네네.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도 각형을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자, 여기 노스볼트 파산 노스볼트에겐 유럽 쪽엔 뭐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우리 업체들에게는 어쨌든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도 일단 IRA에 대한 저희가 공포가 너무 큰 상황인데 그렇죠. IRA 폐지와 관련된 공포가 너무 큰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캘리포니아 쪽에서 네. 우리에게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뭐 차기 대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잠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케빈 뉴섬이라는 사람이죠.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갖다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인구가 그쵸. 4천만 명입니다. 그쵸. 인구 미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주의 GDP가 3조 4천억 달러인가 정도 돼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의 인도하고 독일 정도의 GDP 그래요? 규모를 갖고 있는 네.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캘리포니아라고 한다면은 청정 에너지를 갖다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데요. 사실 그 IRA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전까지 23년도까지 네. 그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 네, 전기차에 그쵸, 대한 그쵸. 그 리베이트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23년도까지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실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클린 에너지 정책 자체를 바이든 행정부에서 차용을 해서 사실은 IRA법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그게 있는 약간 거죠. 모델이 됐군요. 그게 캘리포니아 모델이 된 쪽이. 거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그 트럼프 그 IRA를 갖다 폐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물론 전제 조건이 그 앞에 있죠. 가스랑 오일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갖다가 없앨 때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조금 없애는 거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게 듣기에는 그렇잖아도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갈등 국면이 있죠. 네. 뭐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의 그 본사를 갖다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기고 뭐 이런 옮겨버렸죠. 것들 네.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건 빼고 우리는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사실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아까 이제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갖다가 분명히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추진하는 것 중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까지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 배출가스를 갖다가 내는 차든 이제 거기서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2035년까지는 GEV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그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PHEV도 수소차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이제 100%다 이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모델별로 해가지고 네. 저기 그림이 나오죠. 표를 볼까요? 26년에는 이 무공해 차량 및 PHEV 판매량이 35%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25년형 모델이죠. 25년형 모델까지는 이게 얼마였냐면은 22%였었어요. 네. 근데 이게 35%로 확 높아져요. 그러게요. 그리고 2035년에 이게 무조건 100%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자동차 회사, 내연기관차의 회사들에 대해서 그 대당 그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일종의 그 어떤 정책이냐는 정확하게 정책 네네. 이름이 ACC2라는 거예요. ACC2? 네, 그러니까 Advanced Clean Cars 2. 이게 그 캘리포니아가 맨 처음에 그 주창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정책이고요. 이게 그럼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를 갖다가 우리가 알 필요가 네네네. 있잖아요. 이 그림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그림 볼까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저기 그 세로로 하얀 선이 하얀 쳐 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제로 그 GEV 그 정책을 시행한 첫 해예요. 그 그림을 보시면 황색 선이 전기차가 얼마나 이 무공해 차가 급증했죠. 이게 바로 그 어떤 보조금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네네. 거고요. 이게 사실은 현재 이게 캘리포니아만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뉴욕, 그다음에 매사추세츠, 버몬트, 워싱턴, 오리건 등 미국 6개 주에서는 벌써 이걸 갖다 똑같이 그 그래요? 2035년까지 GEV가 100%가 돼야 된다는 정책을 갖다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캘리포니아 쪽의 어떤 이런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부분적으로 차용한 어떤 미국의 주들이 한 17개 주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주들, 특히 앞에서 얘기한 한 6개 주 정도에서는 이게 가령 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IRA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하게 되면 네. 반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주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 내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주 연방 정부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민주당 성향의 주지사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2035년까지는 이런 정책을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금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들, 블루 네. 스테이트를 갖다 유심히 보게 되면 대부분 도시 지역이 잘 사는 지역들입니다. 네. 사실은 차량이 이 전기차에 미국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한 50% 정도가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들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쪽에 돈이 많고 또 뭐 주지사들이 뭐 그 가령 뭐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클린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고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가령 뭐 연방 정부에서 어떻게 밀든지 간에 네. 그 주별로는 얼마든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캘리포니아가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사실은 뭐 테슬라가 뭐 보조금을 갖다가 없애도 자기들은 큰 타격이 없다라는 말을 네. 갖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GEV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전기차를 갖다가 더 많이 생산하면은 거기서 그 무배출 가스 차량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크레딧을 줘요. 이게 2018년부터 테슬라가 받은 돈이 이것만 해도 100억 달러예요. 맞네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100억 달러면 많이 팔았으니까. 이거 100억 달러를 없애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 GD 크레딧 판매로 그 벌어들이는 수익을 갖다가 완전히 그 테슬라가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기업이 바라는 입장에서 이걸 갖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미국에서 이 IRA 그냥 폐지될 거다라고 저희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한 번에 반발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주로 퍼지거나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에 트리거가 됐으니까 저희도 함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월가에서 테크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를 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인터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테크 아직도 강세장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국내 서학개미들도 워낙 관심이 있는 M7 종목들 내년에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을지 아이브스 전문가와 바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e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virtually today. There's so much to discuss with you today, so I'll just dive right into the questions. First, let's start with Tesla. You've set a target price of $400, which has drawn significant attention in the market. What are the key factors driving this valuation? I mean, first off, I think they're going into really the AI future when it comes to autonomous. I think Trump ultimately getting into the White House is a game changer for Tesla and for Musk. And I think autonomous alone is worth $1 trillion in terms of evaluation. I think $400 is probably conservative. We ultimately believe if this executes, this could be a $600 stock. Oh, okay. Then on a related note, Elon Musk has been making headlines with his involvement in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 you see this influencing Tesla's strategy or market perception in any way? Look, I mean, this is essentially a bromance between Musk and Trump. And Yeah. it's something where I think this is going to continue to strengthen during Okay. these 4 years.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government side, Musk being more involved in the government is a positive for Tesla. And I ultimately believe it fast tracks the autonomous strategy. Cool. Then moving on to NVIDIA, with the upcoming release of the Blackwell GPU, expectations are running high these days. Many are looking at this launch as a potential game changer in the industry. What's your personal outlook for NVIDIA as they gear up for this major release? I believe NVIDIA is going to be a $4 trillion market cap and potentially $5 trillion by 2026. They're the only game in town in terms of the AI revolution. Blackwell, I actually think the street's underestimating growth. Okay. We could be talking about 250 billion in terms of revenues. Next, call it 3-4 years. To me, NVIDIA continues to be a really must-have name here. Then NVIDIA certainly seems to be staying ahead of the curve in the AI race. Then taking a step back to the broader tech landscape, where do you think the AI field is headed in the next few years? Well, first off, I believe it's 9:30, 10 p.m. in the AI party that goes to 4 a.m. So I believe we're still very early in terms of this AI revolution. But now more and more it's about the use case. I think software is really going to be the trade as we go in 2025. Names like Salesforce, Oracle, Palantir, the Yeah. Messi of AI, and a number of other names like Snowflake, because use cases are really exploding. That's going to be the software phase.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sort of a get the popcorn moment out. That tech bull market continues to rip higher in 2025. Then let's shift to Apple. Recently, we've seen Huawei gaining significant traction in China, posing a real challenge to Apple's dominance in that market. With these competitive pressures, do you think Apple can maintain its foothold in China? Yeah, look, I think Apple has gained 300 bips of market share from Huawei over the last 18 months. They Yeah. maybe ceded back some, but this is a renaissance of growth for Apple. They're going into the AI revolution, starting with the iPhone 16. And I actually think China is going to be a source of strength for Apple rather than ultimately a headwind, which is why we believe that this is a stock that we see north of $300. Then given these challenges, what's your broader outlook for Apple's future and how do you see the company navigating not only competition in China, but also other global headwinds? Look, Cook's 10% politician, 90% CEO. I think they get carve-outs when it comes to China tariffs. I think the renaissance of growth, I think you're going to have accelerated potentially high single-digit, double-digit growth for iPhones. And look, the AI consumer revolution comes through Cupertino. And to me, that is going to add ultimately $30 to $40 per share to Apple stock. Okay. Apple's next move will definitely be something to watch closely then. Before we wrap up, I'd like to get your thoughts on South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as well. NVIDIA CEO Jensen Huang recently mentioned that they are working to approve Samsung Electronics AI memory chip as quickly as they possible. Do you think gaining NVIDIA's approval could turn the tide for Samsung and help them regain momentum in the market?
I think it would be a lotto ticket for Okay. Samsung if they get this, and we believe that's long overdue. And I believe Korea is going to play a key Yeah. role in this AI revolution. Cool. Then looking at the broader picture, what is your outlook for South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global market over the next few years? I mean, I think it's going to be ultimately a very bullish outlook because they're going to play a key role, especially when you think about chips in terms of second, third, fourth derivative as this all plays out. And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we haven't seen in the last 40, 50 years in terms of spending. $1 trillion of AI CapEx.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bull market across tech, from U.S. to Korea, to other parts of Asia. It continues to be a 1995 moment, not a 1999 bubble moment. Okay.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or words for our Korean viewers? Look, I believe this is a champagne moment. I think it's bullish in terms of the AI revolution. I think tech stocks rip higher. Trump in office is a Goldilocks scenario for tech, and must be more involved is extremely positive, which is why we see NASDAQ 21,000 in 2025. Cool. That's a valuable insights for our audience here in Korea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your time to joining us interview today. And your insights into Tesla, Nvidia, Apple's, and other broader tech industry are always incredibly valuable for us. Before you go, we'd love to have you back again soon on our show, and maybe even make this a regular conversation, hopefully. Call me anytime. We're always here. Thank you. Okay. Thank you so much. 내년에도 트럼프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긍정적인 장밋빛을 그리고 있는 댄 애널리스트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데일리 TV에서는 매달 직접 모시고 앞으로의 전망들은 어떻게 될지도 꼼꼼하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고요. 무엇보다도 다음 주 대중 반도체 이 규제를 앞두고 시장이 좀 꽁꽁 얼어붙는 흐름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떠난 자금이 140조 원을 넘었다고 하고 이 코인은 불장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좀 지쳤거든요. 이 시간 곽유정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많은 네. 분들이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가총액 상위주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각 2%에서 4%대까지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 종목들이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월 29일 금요일 장세이기도 하지만 월말 장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결산을 하는 또 측면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제 한 2주간의 증시 움직임을 보면은 항상 월요일장은 한번 올려놓고 지리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한 2주 정도 이어졌거든요. 네. 이번 주도 움직임 보니까 월요일장에서 지수 한번 들어 올려주고 보합권으로 가다가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금요일장 때 완전히 다시 주가가 원래 그 회귀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11월 장세에서는 방향성을 좀 찾아볼까 했지만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12월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12월 장세는 산타랠리에 대한 뭐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트럼프 2.0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장세도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 흐름 이제 11월 마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개별주들 위주의 장세가 또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움직임이 나왔었던 이제 종목들 봤을 때도 계속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관련해서 테마로 엮여 있는 뭐 저출산이라든지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그런 테마 종목들만 소폭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마저도 개별 종목들이 시장에서 기존에 뭐 주도주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섹터들이 아니라 오늘 그냥 당일 단기 이슈에 그냥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관망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라고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또 한국은행이 예상 밖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좀 확대되고 강달러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영향도 일부 오늘 받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나홀로 잘 가는 또 신고가 딱딱 찍어주는 종목들은 더 네.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번 주 봐야 할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좀 가려주시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 네. 전략까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뭘 보면 좋을까요? 일단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실 이달 내내 좀 올랐었던 그런 이제 업종 섹터들을 보면은 통신 관련 종목들 통신, 네, 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그 장 시작하기 전에 이슈레이더 시간 때도 잠깐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지만 단통법 폐지 관련된 지금 이슈가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11월 달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2월 달에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10년간 단통법이 이제 시행이 됐다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통법이 시행하게 된 계기에는 이 통신사들마다 이 저가 정책들, 지원금 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 소비자들 중에서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좀 차별화된 현상이 굉장히 좀 과열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10년 사이에 이 통신 업계에도 많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이제 통신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핸드폰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기업들 자체가 이 국내 휴대폰 시장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보니까 네. 다시 이제 신규 그 이용자를 또 유입을 시키려면 단통법 폐지가 답이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관련 이야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좀 제기가 되어 왔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통법 폐지안이 다음 달 처리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통신 3사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주주환원책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산타랠리가 요즘에는 좀 업종별로 차별화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타랠리가 지금 11월 달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던 통신주가 LG U+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내내 그래도 주가가 우상향,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LG U+는 올해 내내 주가가 박스권에서 좀 지리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다가 11월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LG U+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일단은 뭐 전망들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보다 내년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최근에 이제 통신 3사들이 뭐 배당주로서의 매력,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이제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가져가는 게 AI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KT와 SK텔레콤에 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그 AI 관련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전환 사업화에 주안점을 좀 두면서 조직 그 안도 개편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추진 그룹을 뭐 신설한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도 나왔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인적이나 이런 이제 조직들 재정비한다라는 또 이슈가 나온 부분들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인기관 수급이 대체 어디로 가나 했더니 LG U+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별 투자자 보시다시피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LG U+에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에 이끌어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밑꼬리를 달면서 5일선을 지금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좀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통신 관련주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갈 수 있는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 가운데서도 배당 매력도가 훨씬 더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 이제 소각까지 포함했을 때 다 지금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비해서 약 한 1% 정도 이상 배당을 더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시에 계속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만약에 가져가 본다. 좀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본다 했을 때는 KT가 대안이 충분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트에 이렇게 해지성으로 통신주나 이런 이제 방어주 쪽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두시면은 좀 좋은 그 투자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였습니다. 네. 또 이제 KT가 조직 개편과 그 임원 인사를 좀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썼었고요. LG유플러스도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할 예정인데 이제 다음 달 1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역시 LG유플 역시 며칠 전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12,000원 선까지 올라섰다. 예, 지금 좀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뭘 볼까요? 예. 여행 섹터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앵커님도 뭐 연말 여행 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가고는 싶습니다. 네. 그래도 방송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저와 대표님 비슷하네요. 있으세요? 예. 1월 달에 27일 빼고는 또 쉬는 네. 날이더라고요. 징검다리 어떻게든 좀 그거 활용하실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방송 어떡합니까? 저도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습니다. 네. 근데 네. 마음만은 저도 가고 싶은데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이 남은 연차들 지금 몰아서 계속해서 이 연말에 여행 가는데 지금 해외여행 네. 지금 계속해서 예약률이 치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계 수요도 좀 괜찮다고. 네네. 예.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중국 쪽에서도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15일에서 또 30일까지 늘린다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중국 쪽. 그동안 그 작년까지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와 니즈가 엔저 때문에. 예, 엔저 때문에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한한령 이후로 중국 여행을 가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보다 일본 여행을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번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중국 단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서 보여지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경기 부양책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트럼프 2.0 정권을 좀 의식을 해서 계속해서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 역시도 좀 개선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지금 여행 업계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단연 이제 하나투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지금 그 무비자 정책이 발표된 11월 1일 기점으로 했을 때 약 3주 만에 중국 여행 예약률이 75%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영향이 확실히 있네요. 네, 가장 또 선호도가 높은 중국 지역이 장자제나 백두산, 신종성, 칭다오 등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도심지이자 또 먹거리가 또 많이 있는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예약률이 178% 정도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항공 호텔 예약이라든지 개별 예약 역시도 2배 정도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나투어가 왜 이제 중국 여행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요. 과거에 하나투어의 그 송출객 가운데 중국 비중이요.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 중국 여행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내지는 이런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하나투어가 당연히 이제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관련된 이런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신상품 많이 만들어내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신상품 효과라든지 중국 시장 회복으로 인해서 올해보다 이제 내년에는 한 17% 정도 송출객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도 아까 뭐 통신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투어도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8.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배당 성향 한 40% 정도가 유력하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뭐 특별 배당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투어가 시장에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지금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년까지 우리 청자분들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신다면은 배당도 받고 또 주가 부양에 대한 좀 의지가 있을 때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가져가 보시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여행 종목들이 업황 사이클을 또 타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으로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랑풍선보다는 참 좋은 여행이 지금 테마에 가장 좀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11월 초부터 주가 상승세 이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하는 모습도 나왔고, 또한 이제 30일로 연장한다라고 했을 때도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최대 주주가 삼천리 자전거예요. 지분율 한 42% 정도 가지고 있는데 분할 설립된 그런 여행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좋은 여행이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역시나 영업이익도 살아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이 보이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행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매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또 중국 여행 모멘텀을 타고 있을 때 여행주 트레이딩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 여행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정보 상단에 올려두시고 거래량 들어올 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울 때도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네. 섹터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힘이 센 애들이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잃어버린 지수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텐데 네. 좀 모멘텀에 붙을 만한 전략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예. 다음 주 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12월 증시도 11월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지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심이 일단은 돌아오기까지 좀 회복력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상의 계속 방향성은 우리가 좀 탐색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국내 증시를 이제 과거 생각을 해보면 산타 랠리, 연말 랠리보다도 항상 그래도 연초 랠리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8월 달 블랙 먼데이 이후로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다른 또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 지금 회복력이 가장 지금 현저히 낮은 수준, 그 지금 G20 국가 중에서 거의 뭐 전쟁하고 있는 국가만큼이나 지금 꼴찌 수준으로 지수 회복력이 지금 더딘 편이기 때문에 연초 랠리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좀 회복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12월 장세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뭔가 강력하게 국내 증시에 투자해볼 만한 유인거리가 부재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모멘텀 찾기가 관건이 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략주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뭐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 폐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자율주행 쪽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관련 섹터인 라이콤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이제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펄스트 파이버 레이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싶어서 라이콤 들어갔더니 송신기, 수신기 같이 생겼어요. 네모나게. 네, 그렇게 생긴 레이저를 같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이 사실 뭐 자율주행 쪽으로 사실 보기보다는 사업 부문이 좀 다양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율주행 라이더 센서를 비롯해서 강 증폭기라든지 광송 수신기 내지는 휴대폰 전파 수신을 원활하게 해주는 광 중계기 모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 기업에서 그 발생하는 매출 거의 대다수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테마성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업이니까 어차피 지금 장세는 좀 종목도 오래 들고 가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트레이딩용으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이콤 이제 기술적으로 가격 전략을 좀 도와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3,400원 지금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매매하실 때 현재가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가 잡아가신다 한다면 손절가는 바로 직전 저점 구간대 이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3,1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헤드앤숄더에 해당하는 구간이 지금 4,000원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 기술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서 다시금 4,000원 구간대를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흐름을 보시면서 트레이딩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도 시장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저희가 오늘은 시장을 좀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곽유정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 주 매우 힘드신, 그래서 좀 지치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 예, 다음 주는 조금 더 희망찬 모멘텀들이 붙었으면 좋겠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시장이 오늘 좀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좀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저희 데일리 TV를 보시면서 한 주를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주에 12월입니다. 네. 이제 또 연말 시장 마지막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뭐 연말 특집도 이 다음 달에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 꾸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은 저희가 마켓나우 1부, 2부로 함께 해드렸는데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좋은 정보 가지고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